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3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10월 셋째 주에 4년 만에 깜짝 반등하며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이 컸었는데 그 후로 뒷심을 내지 못하고 또다시 추락하는 양상입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충북 아파트 매매 가격은 3주 연속 하락에 낙폭도 커지는 흐름입니다. 10월 셋째 주 4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일주일도 못 버티고 마이너스로 돌아서 가장 최근 조사에선 0.09%나 하락했습니다. 충청권 전체를 보면 대전과 세종시가 올랐고 충남북은 내렸는데 대전은 폭등세 지속, 세종시도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유독 충북만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원정 투자가 몰린 청주도 급매물 위주 매매로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4년, 5년 동안 팔지 못했던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가성비가 조금 떨어진 아파트 갖고 있는 걸 저가에 이제 많이 거래가 된 거죠. 그래서 평균 단가가 내려간 겁니다. 정부의 이번 11.6 대책도 충북에는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집값이 폭등한 대전이 예상과는 달리 규제 대상에서 비켜가는 등 충북의 집값을 자극할 만한 요인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공급 조절이 근본 처방이지만 지자체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도심부의 주거지를 좀 많이 공급하는 거 이외에 외곽으로 자꾸 이제 이렇게 신도시나 신시가지 형태로 외곽 개발되는 건 썩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미분양이 줄고 특정 단지 급매물이 빠르게 소화되고 있지만 지역 주택시장 전반이 활력을 회복하기엔 여전히 힘겨워 보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원과 충북, 경상도를 잇는 제천역사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철도 교통의 중심이란 제천의 옛 명성을 되찾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내년 완공되는 제천 역사를 둘러보기 위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제천역은 중앙과 태백, 충북선의 중심 고리입니다. 김 장관은 과거 철도교통의 중심지였던 제천이 강호축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 충청도, 호남이 긴밀하게 고속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본계획 설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구인 이우삼 국회의원의 요청으로 철도공사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지연된 복선화와 한국형 고속열차인 EUM-250의 차질 없는 도입과 충북선 고속화를 위한 3탄 봉양간 선형 개량이 논의됐습니다. 역을 잇는 우회도로의 시급성도 제기했습니다. 시멘트와 석탄 산업이 하향화 산업으로 되면서 물류 자체가 이제 줄면서 제천의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철도 산업 부흥이 시류를 거두기 위한 지역 인프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도시재생 역세권 제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꼭 좀 돌봐주시고.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철도교통의 중심지 제천의 옛 명성을 찾기 위해 노력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중국은 물론 호주와 인도에서도 청주로 축구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축구 불모지라는 청주의 한 유소년 축구 클럽 얘긴데요. 내년 초에는 스페인 유소년 클럽 입단 테스트도 앞두고 있어 결과에 따라 유명세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코치진의 지도에 따라 개인기와 돌파력, 슈팅 연습에 열중하고 있는 선수들. 청주 FCK 선수들입니다. 대전과 서울, 대구, 광주, 멀리는 제주에서 온 선수들도 기존 멤버들과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취미반을 제외한 유소년 선수 70명 가운데 40명이 타 지역 출신입니다. 대회를 하다가 아빠가 저기 팀 잘한다고 해서 저한테 맞다고 해가지고 가족들이 저 때문에 다 왔어요. 특히 중국과 인도, 호주에서도 청주로 축구 유학을 왔습니다. 호주는 재미적으로 하는데요. 여기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여기는 더 체계적으로 가르칩니다. 입단을 위해 20명은 테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가 넉 달밖에 안 됐는데 진부하는 모습을 눈에 확 띄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라고 정했습니다.
청주 FCK가 지난해 34관왕에 이어 올해도 화랑대기 등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면서 각지의 축구 꿈나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스페인 리그 입단 테스트에서 성과를 낼 경우 유명세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일단 지역에는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뭐 창원 축구센터 있는데 청주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청주 축구센터로 만들어서 좋은 인재를 만들어서 국가대표로도 만들어내고 프로구단 창단이 매번 무산되고 있는 축구 불모지 청주에서 유소년 축구의 메카라는 꿈이 움트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충북 지역에서도 대학을 중심으로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나 안전장비 확인 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대여해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대학교입니다. 학생들이 넓은 교내 곳곳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합니다. 하지만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 학생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지만 이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처음에 이거 뭐 면허증 같은 거 등록하나요? 필수는 아니에요.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 작은 오토바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만 16세 이상, 이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휴대폰으로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만 거치면 이렇게 세워져 있는 전동 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면허가 없는 사람도 손쉽게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은 아직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 17개 가운데 실시간 면허 확인 시스템을 갖춘 곳은 단 6곳뿐입니다. 안전모 미착용 시에도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지만 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 발견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사실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이 제대로 자리 잡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킥보드가 공유수단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인프라와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송하진 전북지사, 최문순 강원지사가 국회에서 만나 강호축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 개 광역자치단체는 수소경제 활성화와 수소에너지 활용 분야 확대,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광역적 협력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2019년 수소 융복합단지 실증사업 공모에 대비해 유기적으로 협력할 방침입니다. 어제 치러진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충북 지역 수험생 5명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됐습니다. 행위별로는 시험장에 문제집이나 LCD 화면이 있는 시계를 소지하거나 시험 종료 뒤에 답안지를 작성하고 4교시 탐구 영역에서 선택하지 않은 문제지를 책상에 올려놓은 경우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수능시험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를 열어 시험 무효 처리나 다음해 응시 자격 박탈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청주영상위원회는 국내 영화 제작사와 드라마 프로덕션, 영화배우 등 70여 명을 초청해 청주 육거리 시장 등에서 팸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청주영상위원회는 출범 2년여 동안 30여 편의 영화, 드라마의 로케이션을 지원해 연간 6천여 명의 제작진이 300일 가까이 도내에 체류하고 3천여 명의 청주 시민이 보조 출연과 운영 요원으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 충청북도 병원회 정기총회가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정기총회에서는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의 의료 전달 체계를 주제로 한 세미나와 함께 날로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한국 BBS 충북연맹 청주 상당지회장 이취임식이 청주 상당경찰서에서 열렸습니다. 유해숙 신임 지회장은 취임식에서 활발한 봉사활동으로 불우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여학생 단톡방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청주교육대학교가 총장 명의의 담화문을 내놨습니다.
윤견영 총장은 높은 도덕의식이 요구되는 예비교사들 사이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것이며 가칭 교사 윤리 강령을 제정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8차 사건의 범인을 이춘재로 잠정 결론 지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박 모양의 신체 특징과 범행 수법 등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이춘재가 진술했고 8차 사건으로 처벌받았던 윤모 씨의 당시 자백에는 현장 상황과 일치하지 않은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이춘재를 범인으로 잠정 결론 내리면서 윤 씨의 재심 절차 진행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시제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